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도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은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애매한 2년제 대학을 나왔고 시댁도 잘 살지 않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었죠. 우리 집은 부자라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우리 집도 넉넉한 집안은 아니에요. 아빠는 파킨슨에 걸렸고 엄마는 그 병간호를 해야 했던 터라 당연히 경제 수익은 오빠와 제가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오빠는 그마저도 결혼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담을 줄여나갔기에 저희 집 생활비는 제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은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홀어머니 한 분만이 계셨는데 시어머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편의 수익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은 꽤 많이 벌었던 터라 저희 집 생활비를 댄 후 남는 돈으로 시어머님의 병원비를 제가 자주 내주곤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죠. 그런 남편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의 반려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 이후 불행해진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았고 싸울 때는 손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돈 많은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성품이 가장 중요했단 뜻이에요. 남편의 성격은 일반적인 남자들과는 달라서 좋았어요. 허세를 부리는 성격도 아니었고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죠. 술은 아예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라 술버릇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었어요. 자상하고 애교도 많았기에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힘이 돼주어서 이때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기도 했어요. 물론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땐 어려움이 많았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저나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집을 구하는데 전부 대출로 때울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 비용만 해도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식을 올리지 말아야 하나 고민까지 하는 판국이었으니 말이죠. 저희는 결국 그나마 살림살이가 나은 저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마침 오빠도 지방으로 내려갔던 터라 아기가 생기더라도 아기방 하나는 쓸 수 있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당연한 걸까요? 저야 원래 살던 저희 집에서 살았던 터라 눈치 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 집안일도 엄마가 많이 해주시다 보니 신혼 때 많이 발생한다는 집안일 다툼이 생길 일도 없었죠. 남편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처럼 마냥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처가에서 사는데 눈치가 안 보인다면 거짓말일 테니까요. 물론 처가살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되려 주눅이 들어서 늘 저희 부모님과 저한테 미안하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본인을 스스로 보잘것없는 남자라고 자책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기죽어 지내다 보니 엄마는 그런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어요. 때마다 남편을 위해 한약을 지어주기도 하셨고 먼저 나서서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침, 저녁을 다 챙겨주고 청소며 빨래까지 손수 도맡아 하셨죠. 일부러 예쁜 사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주다 보니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처가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하더군요. 눈치를 보고 죄송하단 말을 꺼내기보단 장모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꺼낼 수도 있게 될 정도로요. 사실 애초에 남편의 성격이 좀 살가운 편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던 거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랬던 덕분에 우리 집의 분위기는 점차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나 오빠 같은 경우엔 워낙 말수도 적고 같이 집에 있어도 사소한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격이어서 저희 집은 화기애애하다고 말하기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엄마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 집은 매일 웃음꽃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오빠였죠. 애초에 오빠는 저희 둘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집안도 안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요. 야, 남자가 돈도 능력도 없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사람 잘못 본 거야. 결혼은 현실이라니까. 아유,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결혼인데. 그럼 오빠는 집안이 좋아서 결혼했니? 난 그래도 돈은 꽤 잘 버는 편이잖아. 학력도 좋고. 대신 사람은 별론 것 같은데 새언니한테 잘해주긴 하냐? 내가 봐온 오빠는 아무리 봐도 쓰레기인데? 야, 내가 너한테나 그런 거지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러겠냐?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새언니 열심히 모시고 사시고 내일에는 관심 끄세요, 이 양반아.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 그놈 그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사람이 애초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환경 때문에 선해진 사람이 있는데 네 남친은 후자야. 환경이 달라지면 본색이 드러날 거라니까. 아, 네네. 점쟁이 나셨네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어이, 이서방. 대체 언제까지 우리 엄마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 아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집도 우리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집안일도 다 해준다며? 그거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아, 그게 상황이 그러면 자네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 회사에서 다니는 걸로 만족하려고? 아, 예, 형님, 죄송합니다.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나 동생이 받아준다고 마음 놓고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면 오빠는 남편에게 눈치를 다시 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희 오빠가 있을 땐 기가 죽은 채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 남편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큰 회사로 이직하게 된 일이었어요. 다만 그것도 저희 엄마의 도움이 크긴 했죠. 엄마가 절친한 친구의 남편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소개해 준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오롯이 저희 엄마의 입기만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니긴 합니다. 단순히 인맥으로 들어가기만 한 건 아니고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간 거긴 했으니까요. 뭐 저희 엄마가 아니었다면 면접을 볼 기회도 없었겠지만요. 남편은 면접을 본 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제 입장에서 안 가질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엄마의 입김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면접을 본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집안을 방방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죠. 뭐랄까? 단순히 앞으로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서 오는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들은 뒤 제일 먼저 엄마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좀 더 사람다워질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평상시에도 남편은 워낙 애교가 많고 살가우니 그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았고
엄마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상의를 요청했어요. 여보, 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고민? 그게 뭔데? 그, 이제 내일 모레가 내 첫 월급날이잖아. 오, 벌써 그렇게 됐나? 한 달이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다. 고생했어, 정말. 에이, 고생은 무슨. 남들 다 하는 건데 뭘. 아니야,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 그런데 왜? 뭐 갖고 싶은 게 생겼어? 차 같은 거 하나 사려고? 아니, 내 주제에 차는 무슨 차야.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 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아니, 여보한텐 조금 미안한데, 나 첫 월급 장모님한테 다 드려도 되나? 뭐? 아니, 그동안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한 일이 많잖아. 내 뒷바라지를 장모님이 다 해주신 데다가 애초에 이 직장도 장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다닐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럼 최소한 첫 월급은 장모님 다 드려도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여보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엄마는 고생을 많이 했고 나는 안 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여보가 원하면 여보 선물도 살 거지만, 아유, 됐어요, 됐어. 따로 내 선물은 무슨,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선물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 아유,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대? 기특해? 기특해. 그럼 앞으로도 장모님한테 월급 다 드릴까? 솔직히 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얼씨구? 1절만 하시지요. 그럼 나는 뭐 호구야? 뭐 자기 마음은 알겠으니까 그렇게 오버는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절반 정도씩만 드리자. 그럼 서로 만족할 거야. 됐지? 그리고 월급날이 되었을 때 남편은 꽃다발과 함께 첫 월급 전부를 봉투에 담아 엄마에게 주었어요.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남편은 감사한 마음을 갚으려면 이것도 모자란다고 막무가내로 고집부렸기에 엄마도 결국 기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눴던 대로 앞으로의 월급 절반도 엄마에게 드리기로 했죠. 저는 내심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는 사실이 참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나 아빠에게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저희 오빠였죠. 남편과 오빠 사이 감정의 골은 남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이 일을 계기로 대판 싸움까지 나버리고 말이에요. 싸움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저희 남편이 첫 월급을 다 줬던 게 내심 많이 기쁘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저희 오빠였죠. 엄마는 오빠에게 사위가 첫 월급 탄 거 전부 다 주더라. 애가 그래도 참 야무진 구석이 있다니까 이라고 자랑과 칭찬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빠의 반응은 그게 매제 능력으로 들어간 거냐? 엄마가 부탁해서 들어간 건데 무슨 그런 걸 칭찬하고 있냐? 애초에 걔가 능력이 있었어 봐라. 그럴 일도 없었다. 라며 제 남편 흉을 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 전화를 저희 남편이 옆에 있을 때 한 거였어서 오빠의 말을 남편이 몽땅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내심 속에 담아두었나 보더군요. 다음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 저희 집에 올라온 오빠에게 남편은 그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저번에 어머님께 하신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뭐가?
그래도 제가 고생해서 일한 걸로 장모님 챙겨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챙겨드리긴 뭘 챙겨드려? 기껏 월급 한 번 드렸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아니,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법인데 좋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했었다는 건 저도 진작 알아요. 그래도 좋은 일 한 거고 어머님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초를 치셔야겠어요? 얘 봐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뭐? 초를 친다고? 이 건방진 새끼가 지금껏 아무것도 없는 놈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취업까지 시켜줬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걸 형님이 시켜줬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한 거긴 하지. 그럼 어쨌든 그 월급 준 게 뭐 대수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진작 돈을 들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했으면 된 거잖아요. 아니지. 지금이라도 했으면 된 게 아니라 넌 과거에 네가 하질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챙겨드릴 생각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갈까? 나랑 내기할래? 야, 네가 진짜 반성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겠지. 그래. 네가 엄마 첫 월급 드린 거 그거 자체만 보면 잘한 건 맞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게 맞아? 네가 진짜로 반성을 했다면 그래,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행동을 해왔었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내가 더 잘하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건 첫 월급을 다 드렸다는 유세를 떨고 싶은데 내가 초를 쳤으니 화가 난 거 아니냐고. 아니, 잘못한 사람은 꼭 평생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아야 해요? 누가 그러랬어?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야? 아씨, 꼭 이렇게 못 배운 놈들은 극단적으로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뭐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잘하던가. 우리 엄마가 네 취직까지 걱정해서 시켜줘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 좋은 곳 취직했다고 해도 지 힘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뭐 그리 기가 살아있는 건데? 아니, 이 형님이 진짜? 이것 봐라. 너 지금 나 치겠다? 그래, 쳐봐. 아휴, 진짜 좋은 날에 다들 왜 이래? 그만두지 못하겠니? 엄만 좀 나와봐. 두 사람이 밖에서 싸우는 소리에 엄마가 나가서 말렸지만 둘의 싸움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히 자기 때문에 가족들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주저앉아 계속 말리는데 그 와중에 올케 언니는 엄마에게 사위 좀 그만 편애하라며 오빠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사위만 챙겨주고 사위 자랑만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친자식보다 객식구를 더 챙기시는 거예요? 애초에 저희 남편을 더 챙겨주셨으면 이런 사달 안 나요. 이게 다 어머님 잘못이라고요. 솔직히 올케 언니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에게 화를 내며 아나무인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저도 열이 받더군요. 저도 꼭지가 돌아버려서 올케 언니에게 화를 내고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엄마 잘못인데요? 다 큰 나이에 엄마 사랑 못 받는다고 징징대고 질투하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애초에 오빠나 언니나 그럴 말할 자격이 있긴 해요?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들 살림만 챙긴다고 생활비 하나 보내주지도 않잖아요. 아니, 아가씨, 지금 생활비 좀 낸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평소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알긴 해요? 서운해해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 챙기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서운해하는 게 말이 되긴 해요? 그래도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챙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챙겨요? 아이 생기고부터 어머님이 어머님 챙기지 말고 아이한테 돈 다 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도 마음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긴 했겠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한쪽에선 오빠와 저희 남편이 싸우고 한쪽에선 저와 올케 언니가 싸우다 보니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저희 아빠가 입에 거품까지 무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겨우 싸움을 그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오빠에게 언젠간 꼭 복수를 할 거라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감정이 많이 쌓이긴 했을 거예요. 물론 오빠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자존심을 긁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 기분이 안 나빠지겠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래도 오빠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남편이 워낙 서글서글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잠깐 이러고 말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눈에 도끼를 품고 혼자 중얼중얼대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첫 월급 이후의 월급들도 절반은 엄마한테 드렸어요. 다만 문제는 자기가 월급의 절반이나 내고 있다는 명목하에 엄마를 심하게 부려먹기 시작했단 점이었습니다. 평소엔 하지도 않던 반찬 투정, 아니 귀엽게 말해서 반찬 투정이지 엄마를 타박하기도 하고 집이 더럽다면서 매일 대청소를 시키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말투 자체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상하고 애교 많던 말투가 틱틱거리고 짜증내는 말투로 바뀐 데다가 명령조로 말하기까지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는데 오히려 엄마가 나서서 저를 말리더군요. 사위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 이해해 주자고. 지금은 사위 신경 건드리지 말고 편하게 내조를 해주자고요. 그런데 웃긴 건 월급의 절반을 주는 것도 한 반년 정도만 지속됐을 뿐 그 이후로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나쁜 태도들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죠. 엄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해서 참긴 했는데 정말 봐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더군요. 뭐랄까 병 주고 약을 준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엄마에게 며칠 동안 막 뭐라고 했다가도 본인 회사에서 나온 건강검진이 있으면 우리 장모님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라며 엄마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무슨 지킬 앤 하이드 주인공처럼 다중인격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문제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더욱더 본인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못해주던 사람이 딱 한 번 잘해주면 괜히 감동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남편이 한 번씩 잘해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면서 평소에 남편의 아나무인인식 태도를 더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건 제가 있을 때에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엄마한테 더욱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점이었어요. 사실 자식인 제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바빠서 집에 붙어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지속되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엄마에게 시켜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거였어요. 위암 2기. 그나마 말기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좋은 상황도 아니었죠. 가뜩이나 저희 아빠도 몸이 편찮으신데 엄마마저 암에 걸려 수술과 치료, 그리고 요양을 하셔야 했으니 정말 제 눈앞이 깜깜했어요. 치료 비용은 어떻게 다 감당하나, 아빠나 엄마는 누가 돌봐드려야 하나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빠랑 올케 언니는 엄마의 암 소식을 듣고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집에 우환이 생겼다 보니 가족들 모두 예민한 상태였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오빠는 만나자마자 또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넌 대체 옆에서 뭘 한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암에 걸렸잖아. 그게 왜 저 때문인데요? 오히려 제가 건강검진 시켜드려서 그나마 일찍 발견한 거잖아요. 반면에 형님이야말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야, 비록 내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건 없어도 너처럼 고생은 안 시켜. 원래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인 건 알지?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엄마가 암에 안 걸리고 백이겠냐? 애초에 네가 능력이 있는 놈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릴 일이 없었던 거라고. 뭐요? 아, 진짜 남 탓도 가지가지. 그리고 그 능력 없단 소리 그만하세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 지금 돈 잘 벌어요. 또 엄마가 취직시켜줘서 겨우 일하고 있는 주제 지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네. 언제적 얘기? 너 취직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반면에 네가 엄마한테 빌부터 산 건 2년도 더 됐거든. 배운 게 없어서 산수도 못해? 아, 진짜 그 소리 그만하시라고요. 듣기 싫으면 잘 나가 보던가. 지금은 어차피 그래봐야 아직 말단 사원이잖아. 네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면 나도 이런 말 안 하지. 저 3달 뒤에 승진 시험 있거든요. 내가 진짜 거기서 승진되면 형님 가만 안 둘 거예요. 내가 2번 다시 그런 말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가만히 안 두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엄마도 아픈데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말려도 둘 다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엔 이번에 또 아버지가 거품을 무시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었죠. 어쨌든 그 이후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위를 절제하셨습니다. 문제는 엄마와 아빠를 돌봐주실 분이 없단 거였는데, 일단은 제가 연차와 휴가를 다 써가면서 최대한 보살펴 드렸어요. 남편보다는 자식인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휴가를 내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간병인을 쓰든지 요양보호사를 부르든지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저희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지금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자꾸 신경 쓰이게 하네. 요양사? 그것도 다 돈이잖아. 아, 진짜 돈 많이 들어가서 짜증난다. 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무리 남편이 변했다고는 해도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아파하는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짜증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본인은 여태 저희 친정에 빌붙어 살면서 엄마 덕에 번듯한 곳에 취직까지 했으면서요. 그렇다고 병간호 비용을 본인에게 100%다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뭐?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뭐가? 지금 짜증난다고 한 거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까지 왜 이래? 솔직히 이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는데 돈 나갈 상황 생기면 짜증나는 건 당연하잖아. 뭐? 뭐? 자기 진짜 많이 변했다. 아, 변하긴 또 뭘 변해?
됐어. 얘기하기도 싫어. 그리고 돈은 나도 벌고 있으니까 당신 돈으로 하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누구 앞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떨려고 하는 거야? 뭐? 너도 네 오빠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도 사실은 나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어? 능력 하나 없는 놈. 네 엄마 덕에 내가 이직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해? 뻔하지. 자긴 대기업 다니고 있을 땐 난 중소기업에서 네 월급의 반도 못 받고 있었으니까. 두고 봐. 얼마 뒤면 내가 승진 시험 합격해서 네 잘난 콧대도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었는데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후로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실제로 자기가 간병인 비용을 내겠다며 고집하고는 자기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 왔어요. 온갖 유세와 짜증을 내는 건 덤이었고요. 솔직히 그런 돈 필요 없으니 말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이라 도저히 남편과 더 싸울 힘이 없어 그만두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간병인 덕분에 엄마와 아빠 간호는 별탈 없었어요. 역시 돈이 좋긴 좋아요. 엄마는 암 치료를 받는데 순간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오시면 가만히 있어도 앓는 소리를 많이 내셔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간병인 덕분에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의 승진 시험 일주일 전 토요일 날 회사에 일이 생겨 제가 출근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집으로 빨리 가라고. 저희 남편 때문에 엄마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저는 그동안의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헐레벌떡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연 순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엄마가 입에 입마개가 쓰여진 채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을요. 전 곧바로 입마개를 제거한 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벌벌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알고 보니 오빠는 부모님이 행여 저희가 없을 때 잘못됐을까 마음에 걸려 집에 소형캠을 설치해두고 갔었대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잘 계신지 확인하려고 한 순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장면을 보고 말았던 거죠. 영상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영상 속에서 남편은 엄마에게 작작 좀 징징대요. 아니 뭐 얼마나 아프다고 계속 그럴 거야. 장모님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잖아. 내가 승진 시험 떨어지면 장모님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외치더니 그래도 엄마가 소리를 참지 못하자 진짜 재수없게. 그렇지. 새어 나오는 소리 못 막겠으면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네. 하며 강아지 입마개를 씌워버리더군요. 그러고는 끝까지 공부 끝날 때까지 또 소리 내기만 해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 라는 말을 남기고 방에 들어가더니 잠시 뒤엔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정말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온갖 감정이 다 올라왔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눈물이 참아지질 않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계속 사과를 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저는 저 스스로와 엄마를 좀 진정시킨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나? 그제야 남편 놈은 집에 기어들어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고도 뻔뻔한 태도로 나왔어요. 뭐야? 언제 왔어? 오늘 출근한 거 아니었어? 출근? 그래, 출근했지. 그런데 이거 뭐야? 개인마개?
아, 개인마개?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게 할 소리야? 이게, 이게 왜 엄마 입에 채워져 있어? 어? 그랬어? 누가 그랬지? 아, 장인어른이 잠깐 정신 나가셔서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아, 오늘 장인어른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아무래도 정신까지 나가버리셨나 봐. 뭐? 뭐? 진짜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 눈이 휙 돌아버리더군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끌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이 힘으로 저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찰나 그때 마침 지방에서 오빠가 집에 도착했더군요. 그리고 오빠는 곧장 영상 이야기를 하며 남편 놈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대고 있었는데 오빠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면서 진정을 하라고 하더니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어요. 너도 많이 놀랐지? 아, 진짜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오빠 본 면목이 없어. 그러게 내가 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유, 아니다. 네 잘못은 아니고 저 새끼가 나쁜 거지. 그래, 이제라도 잘 됐다. 차라리 이혼을 해라. 이혼? 그래, 이혼. 뭐 너는 남편이 잠깐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니야.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었던 거라고. 이것 말고도 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쟤 지금 산업 스파이 짓까지 하고 있어. 뭐? 뭐라고? 들어보니 사실 오빠는 처음부터 제 남편이 싫었다더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겉으로만 착한 척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는 놈 같았다고요. 하지만 처음엔 저한테도 잘하고 부모님한테는 더 잘하니 자기가 잘못 짚은 건 아닌가 했대요. 그런데 점점 드러나는 남편의 본 모습에 증거도 잡을 겸 소형캠도 설치하고 뒷조사도 했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 엄마 친구의 남편이 하는 회사였는데 그 집 아들도 저희 오빠랑 친구거든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회사에서 저희 남편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무슨 이상한 점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뒷조사를 한 결과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와 경쟁 회사를 오가며 박쥐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다 돈을 받고 팔았다더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승진 시험 출제위원을 매입해서 시험지를 먼저 달라고까지 했다고. 뜻하지 않게 사실을 알게 된 회사에선 남편에게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기 전에 서둘러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요.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어요. 다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우리 가족은 일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어요. 남편이 입마개를 채웠던 일도 없었던 일처럼, 산업 스파이 짓도 모르는 것처럼. 그 후 남편은 계획대로 승진 시험에 합격하면서 승진을 했더군요. 그러고는 뻔뻔하게도 엄마에게 장모님, 나 승진했으니까 회사에 떡이라도 보내줘요. 라고 전화로 너스레까지 떠는데 진짜 꼴 같지도 않고 당장 얼굴에 이혼 소장을 던져주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엄마 이름으로 승진 선물 봉투를 보냈어요. 하지만 봉투 안에 든 건 사실 이혼 소장이었죠. 그러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짐들도 싹 다 집 밖에 내다 버렸어요. 남편 놈은 집 앞에 버려진 듯 나와 있는 자신의 짐을 보더니 저희에겐 이유도 묻지 않고 집 밖에서 소리치더군요. 뭐야, 그 일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더니 이럴 생각이었던 거구만. 차라리 잘 됐네. 난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아쉬울 거 없거든. 지긋지긋한 집구석 같으니
순순히 이혼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협의 이혼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마터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까지 홀랑 날아갈 수도 있었으니요. 저희가 이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의 회사는 전 남편에게 월급 가압류부터 시작해 줄줄이 민사 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 친구에게 부탁을 한 덕분에 이혼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전 남편 인생은 그대로 곤두박질 치더군요. 이제는 회사에서 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철창 속에 갇혀야 할 신세가 됐으니까요. 전 남편은 그 상황이 되자 다시 저희를 찾아왔어요. 장모님,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예? 장모님이 말만 잘해주시면 대표님이 절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요. 전 남편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동안은 전 남편이 망했다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못난 꼴로 눈물 콧물 흘려가며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얹힌 채증이 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저기요, 이제 당신과 저희는 남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제 당신 장모님도 아니고 저도 당신 부인 아니에요. 어휴, 진짜 불쌍하고 가난하고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은 놈을 기껏 사랑으로 받아주었는데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요? 에? 어쨌든 우리는 당신과 할 이야기 하나도 없으니까 얼른 가서 콩밥이나 드시죠.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어휴, 문이나 빨리 닫아야지 범죄 옮겠다 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현재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금은 철창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몇 년은 그 안에서 썩을 것 같던데 그 몇 년간은 어딜 가도 전 남편의 머리털 하나 보지 못할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이 끝나기 전에 저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엄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셨어요. 지금은 헬스장도 끊고 운동도 다니시고 계시죠. 오빠네와는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 애초에 싸움의 원인이었던 전 남편이 사라졌으니 더는 싸울 이유도 없으니까요. 지금에 드는 생각인데 전 남편은 처음부터 과연 나쁜 놈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처음엔 분명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남편, 좋은 사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빠의 의심, 그리고 무시가 섞인 막말들, 전 남편을 괴물로 만들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곧 엄마에게 입마개를 채웠던 게 떠오르면서 고개를 가로젓고는 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까지 변할 리는 없었다고. 언젠간 드러날 본성이 조금 일찍 드러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 남편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네요. 환절기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건강 조심하면서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의 인생은 더 행복해지겠죠?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